네. 자, 이뮨 부스터샷. 여러분의 면역력 강화를 위한 가장 좋은 선물. 네. 하루 엔진 이뮨 부스터샷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옛날 그거 아시잖아요? 오쏘몰. 네, 그거랑 이제 비슷한데 네. 오히려 더 먹기 편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오늘은 시장 이야기 이분과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AJ 인베스트 이재규 주식전략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본부장님은 정말 뭐랄까 이 방송을 임하는 태도 너무 좋다, 존경스럽다. 이주호 기자보다 더 일찍 오셨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미리 와 있었어요. 와서 일하고 사무실에서 내려온 거지. 진짜 일찍 오시더라고. 네. 네, 일찍 왔습니다. 네. 참. 자, 하여튼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본부장님과 함께 일단 뭐 미국 시장 정리하고 네, 한번 우리 시장 그러시죠. 이야기 좀 가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연휴 기간 동안 미증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에는 좀 약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다행히도 아래 꼬리가 좀 달려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제가 일단은 뭐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뭐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하락을 했고요.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밀렸고 오늘 새벽에 이렇게 마감이 됐다라는 부분이고 네. 우리가 이제 연휴 기간을 보내는 시간 동안은 미증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신고가도 계속해서 나왔고요. 하지만 이제 좀 찝찝한 부분이 있죠. 여기 두 번째 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러 인덱스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달러 N 환율 같은 경우도 이제 장중에는 1424원대까지 올라오면서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시장에 외국인들의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이 돼야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이제 물음표가 붙기 시작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왔다라는 부분 그리고 달러 원 환율 자체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달러 인덱스가 근데 이렇게 올라간 게 예. 방향성을 갖고 올라갈 거라고들 시장은 보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달러 인덱스 강할 거야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이제 우리 시장은 안 들어올 텐데 야, 원래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갈 게 아닌데 좀 갑자기 튄 것 같다 싶으면 네. 야, 지금 빨리 싼데 빨리 들어가자 이럴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제 달러가 맞아요. 약해지면 뭐 환으로 또 먹을 테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장이 괜찮은 것 같은데 1424원까지 떨어졌어? 야 오늘 빨리 들어와. 뭐 이럴 기회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내용을 좀 방송 후반부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요? 네네. 너무 잘 여쭤봐 주셔서 제가 좀 답변을 드려보자면 네. 일단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도 정치적인 문제가 좀 있죠. 네. 부채도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신임 총리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분이 네. 엔화를 계속해서 풀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강세로 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이게 추세적으로 네. 달러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다만 이제 이 일본 쪽에 대한 요 스탠스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다만 현재까지 나와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어쨌든 달러 약세를 지금 바라고 있는 부분들이 네. 있거든요. 그쵸.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네. 이 달러 인덱스라든지 달러 원 환율이 네. 순간적으로 튈 경우에는 네. 튀면서 이제 우리 시장이 밀리면 네. 전 그때는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 반도체가 너무 좋은 모습을 오랫동안 보여왔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매수를 하고 싶어도 매수를 못 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한데 환율이 갑자기 튀면서 시장 자체가 좀 흔들리면 전 그때도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3분기 실적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 3분기 실적이 빠그라진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3분기 실적이 안 좋은데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타임이죠. 환율이 한번 뛸 때랑 그리고 실적이 많이 안 좋았을 때 요 두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의 타점을 어느 정도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시장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다가 옆으로 잠깐 샜는데 네네네. 이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오늘 새벽에 마무리가 살짝 밀리면서 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았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휴장을 했을 때 미증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 AI에 대해서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 네. AI로 인해서 하루는 올라가고요, 하루는 빠지고 이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UAE죠. 아랍에미리트 쪽에 대한 수출 승인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올라왔는데 만약에 오늘 엔비디아가 못 올라왔으면 네. 미증시는 생각보다 많이 빠졌을 거예요. 엔비디아가 많이 지켜줬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기능과 관련돼서 뭐 교통법 위반에 조사가 들어갔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요거 물 좀 마시고. 아유, 드세요. 네. 하여튼 그래서 애플 좀 빠지고 테슬라 좀 빠지고 엔비디아 좀 오르고 예. 리게티 컴퓨팅은 요 뭐 하는데요? 그 요거 양자. 양자하는 웨이브, 쪽인데 아이온큐 리게티. 예, 맞습니다. 3대장이죠. 굉장히 작은 기업이 하나 있는데 네. 제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또 엄청나게 급등을 했더라고요. 양자. 그래서 양자. 예. 친자 필요 없어 이제. 다 양자로 갑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양자가 이제 미국이 이제 핀란드인가요? 어떤 다른 나라랑 뭐 협력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한 번 더 부각이 된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미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이 셧다운이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고 있어요. 네. 과거에는 이제 셧다운이 지속이 되더라도 시장 자체에 대한 영향력은 굉장히 적었는데 대부분 8거래일, 8일 정도, 네. 9일 정도, 1주 이내에 거의 다 셧다운이 마무리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 셧다운 자체가 좀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약간은 불안정하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새벽에 마감됐을 때는 좀 안 좋았는데 엔비디아가 잘해줬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우리 시장도 계속해서 뭐 말씀드려보자면 우리 시장은 뭐 지난주죠. 코스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많이 주말 올라왔죠. 사이에 그 한 번씩 그러니까 주식 앱을 열어보는데 기분이 좋았던 게 지난주 금요일에 한국 코스피가 2.7%인가 올라서 끝났잖아요. 그 숫자가 계속 찍혀 있으니까 그냥 기분은 좋더라고. 일주일 그죠. 동안 그 숫자가 변하지 않으니까. 네, 참 물론 단순합니다. 인간이. 올라간 거 하나도 없는데 기분은 좋더라고요. 예. 자, 그게 그죠? 그렇게 좋았어. 매일 저도 좋더라고요. 그래요. 사람 단순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시장이요. 예, 우리 시장 말씀드려보자면 지난주에 엄청 좋았죠. 지난주에 좀 우리가 특징적으로 잡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3조를 매수를 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이게 가장 많이 매수한 겁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3조를 매도했는데 가장 많이 매도한 경우일 거예요. 네. 지난주 코스피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순매수를 많이 해줬고 개인이 많이 매도를 했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군들이 살짝은 피크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너무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부터 계속해서 체크해야 될 부분이 환율과 반도체가 꺾이는지 여부인데 일단 뭐 지난주 같은 경우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잘 마감이 됐다라는 부분이고 여기 보시면 이게 또 중요해요. 비차익 순매수라고 되어 있죠. 네. 비차익 순매수 같은 경우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차익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선물 시장과 연동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선물과 현물이 이제 우리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선물과 현물의 괴리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익 순매수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도 네. 순식간에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선물과 연동이 되면서 네. 근데 이제 비차익 순매수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1조 8천억이 나왔는데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냥 종목을 매수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차익 거래는 이제 선현물 뭐 이건 이제 서로 네.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시장에 돈이 막 들어오는 건 아니고 그죠. 그냥 거래만 많은 건데 비차익 같은 경우는 알로 그냥 들어와서 주식을 그냥 산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냥 진짜 돈 주고 산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우리 시장에 뭐 훨씬 더 유동성 같은 게 많이 좀 들어오는 거고 우리 시장이 커지는 거니까 매우 좋은 그렇죠. 일이죠, 이거는. 자금이 정말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난주에 수급도 굉장히 좋았고 뭐 프로그램도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적어놨는데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이 다 좋았어요. 뭐 HBM, CXL, 낸드, 온디바이스, AI 전부 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부각되지 못했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는 자금이 좀 많이 들어왔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난주는 사실 뭐 그 금산분리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 SK 스퀘어 같은 기업들도 네.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야.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 규모 자체가 크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 이제 정책적인 그런 육성이라든지 정책적인 푸시가 있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종합주가 지수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랜만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상승이 나왔고 바이오 쪽에서 알테오젠도 많이 올라왔고요. 기아와 현대 같은 경우도 관세에 대한 타격이 너무 심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네. 결국에는 상승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리고 증권주라든지 전반적으로 이제 금산분리라든지 자사주 의무소가 네.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쪽에 대해서 최고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시장에 작용을 해서 지난주는 사실 굉장히 좋았죠. 네, 우리 시장 네, 네. 굉장히 좋았고 다만 코스닥이 조금 아쉬운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부터는 또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체크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에도 지주사들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좋았었어요? 지주금융? 전부 다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전부 다 좋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지금 지난주 목요일이죠. 네. 지난주 목요일 날 관련되어 목요일이죠, 있는 종목들의 목요일. 주가 흐름이 그래도 괜찮았던 부분이 뭐냐면 지금 우리 시장이 전반적으로 보면 정책적인 이슈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배당 성향을 늘릴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장이 배당 성향 기준으로 봤을 때 약 25%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요걸 이제 40%까지 늘릴 경우에 60%가 늘어나는 거죠. 네. 근데 배당 성향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여해 줄 수 있는 밸류, 네. 그 PER이 올라가게 됩니다. 원래는 11배 정도 배당 성향이 25% 정도 나왔을 때는 PER이 11배 정도가 적정 PER이라고 한다면 네. 배당 성향을 40%까지 올릴 경우에는 적정 PER이 17배까지 올라가거든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코스피 기준으로 5,00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직 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논할 상황은 아니지만 네. 정책적인 부분들이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연말과 내년 연초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면 지주사라든지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네. 보여지는 거죠. 네. 자, 오늘 시장은 대략 어떤 점들 좀 우리가 유의해서 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 시장. 네. 지금 제가 화면에 준비한 거 요거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 보자면 일단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며칠 동안 안 좋았어요. 네. 근데 어제는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신고가 부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을 좀 받았는데 아래 꼬리가 달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셧다운 여파로 인해서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지표 자체가 누락이 되거나 발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고 지금 이제 우리 시장에 전반적으로 반응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유동성 랠리였거든요. 네. 자금이 많이 공급이 됐다라는 부분인데 지금부터는 전 이제 실적 쪽에 대한 초점이 좀 필요하다. 실적에다 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화면 보시면 이게 있어요. EWY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그 MSCI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 ETF입니다. 네. 근데 이 EWY가 우리가 처음 연휴에 들어갔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급등을 했잖아요. 장중에 2.7%.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마감하고 미국에서 EWY가 그날 종가 기준으로 83.53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오늘 83.48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오히려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왜? 연휴 기간 동안 올라갔다가 네. 오늘 이렇게 내려온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사실 오늘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지금 삼성전자가 GDR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탁 증서를 네. 외국에서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삼성전자의 이 GDR이 올라갔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네. 저는 오늘 삼성전자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EWY를 보면 조금 애매한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장 초반이나 넥스트레이드에서는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EWY라는 요 ETF가 있다라는 말씀. 요게 좀 대략 대체로- 네, 예. 우리 시장을 좀 전망해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인 거죠, 이것도. 예, 맞습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예, 뭐 대체로 맞았어요. 예, 아, EWY가 네. 잘 맞았죠. 잘 맞았어요. 맞았다라는 말씀 또 드리고 이제 연휴 기간 동안 이제 미증시가 신고가 경신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수급이 긍정적이라는 부분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제가 여기 뒤로 잠깐 넘어갔다가 돌아오면 네. 요 주요 뉴스 중에서 한미 관세 협상 불확실성 확대, 환율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 연휴 기간 내내 우리가 협상을 했거든요. 근데 협상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해요. 우리가 3,500억 달러를 미국에다가 투자를 한다면 네. 환율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에 3,500억 달러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미국에 투자를 한다면
환율이 1,500원에서 1,6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는 우리나라에서 안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관세 협상이 환율에 대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연휴 지나오면서 환율이 1,420원대까지 올라왔다가 현재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환율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위에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체크를 해볼 부분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율을 계속해서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대형주 최근에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죠. 그래서 요 두 종목이 수급 블랙홀의 역할을 해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부담 요인으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부터죠. 다음 주부터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제가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 이제 조선과 방산 그리고 네. 하나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 전력기기 네. 요 전력기기까지 요 네 가지 섹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를 쫓아가는 게 너무 좀 부담이 됐다라고 한다면 3분기와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업종들도 한번 봐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 8시부터 넥스트 트레이드 열리잖아요. 삼성전자는 5%, SK하이닉스는 6% 올라서 시작하고 있긴 한데 본장 또 한번 들어봐야죠. 많이 올랐네. 네, 넥스트 트레이드가 엄청 좋습니다. 아 그래요? 본장 들어가서 빠지는 경우가 네, 오히려 많더라고요. 아 오히려. 예. 사실 이제는 뭐 넥스트 트레이드 본장이가 구분하지 않아도 될 정도까지이긴 한데 어쨌든 네. 지금은 네. 분위기가 지금 좋다. 분위기 좋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뭐 몇몇 뉴스들 이슈들 한번 또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뉴스를 뒤에서부터 좀 이렇게 뭐 말씀드려볼게요. 그러시죠. 네. 예, 일단 뭐 엔비디아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죠. AI 칩을 뭐 아랍에미리트 쪽에다 수출을 승인했다라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네. 이게 근데 원래는 진행이 될 상황이었는데 네. 지연이 되고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 지연되던 것이 이제 향후 10년간 연 50만 개의 칩을 수출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어제 거의 200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미국에 있는 어떤 IB에서는 목표 주가를 300달러까지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러니까 AI라는 이 트렌드 자체가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뭐 트럼프의 관세라든지 뭐 CPI, PPI 같은 지표들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고 뭐 고용 시장과 물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었는데 요즘에 이 AI라는 것이 모든 걸 엎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고 중동 같은 경우도 어쨌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시장의 확장 가능성을 우리가 계속해서 염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AI 트렌드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가끔씩 이제 버블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살짝 버블이 꼈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이제 수치로 좀 따져보자면 우리가 닷컴 버블과 많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닷컴 버블 시기에는 PER 기준으로 40배가 넘어갔거든요. 네. 근데 현재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의 요 빅테크 기업들의 평균적인 PR이 30배가 조금 안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30배와 40배는 30%가 넘는 차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S&P 500에서 500개의 기업들이 벌어들이고 있는 이익 중에서 네. 그 이익 기여도가 닷컴 버블 때는 요 상위 기업들이 20% 정도를 차지했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익 기여도가. 근데 지금 기업들 같은 경우는 거의 40%에 육박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AI 쪽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익성까지 잡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버블이 꼈다라고는 보지만 아직까지는 갈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프 베조스가 그 얘기했던가요? 버블이 있는 건 맞지만 꺼질 땐 아니다. 이게 제프 베조스나? 사실 저도 누군지 정확히 아, 모르겠는데 그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아, 이야기를 네네. 해요. 버블은 이제 터지기 전에는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실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겁먹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반도체에 대해서 슈퍼사이클에 들어왔다라는 얘기들 갑자기 또 슈퍼사이클에 들어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27년도까지 사이클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2026년도에 사이클이 끝난다라고 하더라도 네. 주가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선반영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중순이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좀 편하게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일본 쪽에 대한 리스크는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또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또 이제 새벽에 나온 뉴스 중에서 요 내용이 있었어요. 방금 앞코너에서도 이 얘기 잠깐 하시던데 네.
이거는 이제 사실 뭐 중국에서 히토류 수출을 확대하겠다, 수출 통제를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여기서 그냥 우리가 내용을 뽑아낼 수 있는 것은 미중 갈등이 지속되고 있구나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반도체도 그렇고요. 조선도 그렇고요. 미국이 중국을 규제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 구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미국이 중국을 계속해서 규제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투자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규제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의 포인트로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히토류로 제가 적어놨지만 히토류와 관련되어 있는 미국의 기업도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엘버말이라고 하는 리튬 기업도 주가의 변동성이 최근에 괜찮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리튬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중국 쪽에서 뭐 통제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비슷한 뉘앙스로 지금 시장에선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을 전반적으로 본다면 결국엔 미국이 중국을 규제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자체가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 추가적으로 AI 쪽에 대한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다. 네. 이 정도로 좀 시장을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중국의 하여튼 히토류 이 문제는 계속 우리한테 좀 걱정거리를 좀 많이 주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또 다른 뉴스는 어떤 거 있습니까? 네, 일단 보여주시죠. 제가 많이 준비했어요. 네. 네, 오늘 대타라서 많이 준비했는데 일단 뭐 한미 관세 협상 불확실성 확대 요건 이제 환율에 영향을 준다라는 부분이고 예. 지금 환율에 영향을 주는 게 가끔씩 이제 제가 투자자분들을 만나보면 네. 걱정을 많이 하세요. 원화가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원화가 너무 약해서 걱정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약한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뭐 유로화가 너무 약하거나 네. 엔화가 너무 약하다면 그에 따라서 달러 강세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도 올라가는 거고 달러 원 환율 같은 경우도 올라오는 부분인데 지금 이것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카이치라는 이 분이 뭐 일본 차기 총리로 이 다카이치 사나에 씨라는 분이 유력한 상황인데 이분이 된다라고 한다면 엔저를 용인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네. 엔저 현상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와의 그런 수출 경쟁력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불리해질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환율 같은 경우도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환율에 대해서 단순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자면 달러 원 환율이 내려가면 우리 시장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되는 네. 시기에는 달러 원 환율이 내려가는 게 좋아요. 네. 근데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뭘 많이 들으셨을 거냐면 우리나라는 수출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약세가 좋죠. 달러 원 환율이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이 약세되는 게 나쁘지 않다.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관점으로 보셔야 되냐면 시장 자체가 유동성 장세일 때는 달러가 약세, 그러니까 원화 강세인 게 좋은 거고 원화 강세인 게 좋은 네. 거고 실적 장세일 때는 원화 약세인 게 좋은 겁니다. 이게 좀 복잡해요. 사실 요 경제라는 게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딱 답이 나오진 않거든요. 아니 어차피 그래도 그 원화 약세 돼봐야 수출 경쟁력은 좋아지지만 우리 어차피 원자재 다 수입해야 되는데 수입 물가도 올라가는 거라서 되게 그렇죠. 복합적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이 TV도 많이 보시고 공부도 많이 하실 텐데 이게 좀 헷갈리실까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네. 그러니까 환율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맞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당장에는 이 달러원 환율 자체가 위로 튈 경우 우리 시장이 같이 조정을 받을 때는 저는 네.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우리가 오늘 우리 시장에서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이 환율이 1,400원을 넘어가는 구간에서도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왔거든요. 네. 아마도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환율이 1,410원, 1,420원 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매수하고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제 환율이 장중에 어떻게 움직일지 봐야겠지만 환율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환율이 튈 때는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환율에 대한 건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관세 협상과 일본의 총리, 네. 차기 총리로 예상이 되는 이분의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환율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메모리 슈퍼사이클 진입인데 이건 뭐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코멘트를 드려보자면 우리가 이제 AI 자체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HBM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HBM만 필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D램이라든지 낸드도 필요하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낸드라든지 D램 쪽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캐파를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냐면 우리가 2025년도 상반기나 작년 하반기 때 AI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네. 2025년도, 2026년도에 어느 정도 성장을 할 것이다. 근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네. 더 큰 시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쪽에 대한 메리트는 여전히 좀 시장에서 부여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2026년도에 대한 실적 예상치가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이런 흐름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반도체 쪽에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3분기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가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동성 장세를 통해서 AI 트렌드에 맞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한다면 수급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살짝 부담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3분기에서 4분기 그리고 내년 2026년도까지 본다면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대체적으로 4분기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하향 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그 하향 조정이 되면서 3분기에 기대 영업이익률을 많이 깎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근데 지금 2025년도 같은 경우는 3분기에 예상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붙고 있는 거고 3분기보다 4분기가 더 좋아질 수 있는 업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그리고 다음 주에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략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약 76조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가 증가했다.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8%면 엄청 많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건데 사실 이 코스피에는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제 14일 날 잠정치가 나올 텐데 그때 좀 실적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3분기 때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반도체 그리고 증권 그리고 전력기기 조선 방산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4분기까지도 좋을 수 있는 업종들을 고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유동성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 여기서 환율 자체가 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도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에 제 주위에서도 요 ETF 하겠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반도체 매매를 못 해가지고 내가 반도체 ETF를 하겠다라는 분들도 좀 계신데 맞아요. 요 ETF도 매력적이죠. ETF 같은 경우는 펀드를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네. 만들어 놓은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최근에 이제 250조 정도 시장이 커졌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반도체가 너무 좋은데 매매를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ETF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ETF 같은 경우도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요건 이제 살짝 꺾인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금과 뭐 비트코인 동반 랠리 이런 부분들이 이어졌었는데 최고가 찍었잖아요. 그죠. 최고가 찍고 살짝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전 이게 하락으로 갈 가능성보다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투자자분들께서는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전반적으로는 이제 시장에 자금이 많이 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밤에 보니까 머스크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뭐 10억 개의 AI 칩과 뭐 1테라와트의 전력. 그죠? 제가 이거 해석을 잘못했을 수 있는데 1억? 네. 아, 10억개예요. 10억개. 네. 그러네. 1억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제가 10억 맞아요. 예. 10억. 예. 그래서 요거 이제 포인트는 AI 칩과 전력, 로봇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관심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요 반도체랑 전력 같은 경우는 엄연한 섹터에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지만 로봇 같은 경우는 약간 테마로 많이 취급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뭐 요 내용도 어제 밤에 좀 나오더라고요.
뭐 엔비디아의 삼성 HBM 탑재가 확정이 됐다라는 부분인데 요 단독 기사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요 AI 가속기 GB300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는 최신 모델이 아닙니다. 네. 그 때문에 매출에 대해서는 많이 올라올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HBM4에 대해서는 네. 삼성전자도 어떻게 보면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나라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이제부터는 실적에 대한 관심 그리고 환율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환율이 이제 일본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렇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근데 일본이 미국의 뜻에 맞는 방식으로 환율을 자기들이 이제 막 뭐 내리거나, 그러니까 일본 돈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하는 거는 괜찮았는데 미국의 뜻이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미국 뜻에 반하게 해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과거의 몇몇 사례들을 보면 예를 들면 그 총리나 뭐 이런 사람들이 네. 비리 혐의나 뭐 이런 걸로 갑자기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참 신기하게 공교롭게. 공교롭게. 진짜 공교롭게.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의 뭐 우리로 따지면 무슨 뭐 저 검찰 특수부나 뭐 네. 이런데 하고 미국의 정보기관이 약간 뭐가 있다는 약간 루머 같은 게 좀 있는데 네. 그래서 일본의 지금 총리가 만약에 미국 뜻에 반해서 엔화 가치를 계속 엔화를 떨어뜨린다면 오래 못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네. 자, 하여튼 오늘 저희와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주신 분은 AJ 인베스트입니다. EJ가 아니고 여러분 AJ는 뭐 아주 계열이에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네. 의미가 좀 있긴 합니다. 의미가 또 예. 있으니까. 네. 자, 하여튼 우리 이재규 근데 이재규 본부장님은 저희 오후 방송에 출연하시죠. 예, 저 클로징벨하고 클로징벨 클로징벨에 매일매일 출연하시고. 제가 지금 월수하고 있습니다. 월수예요, 예, 월수. 지난주는 매일 했는데 네. 원래는 월수만 하고 있습니다. 네네. 역시 출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네, 클로징벨에서 또 보고 싶어 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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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